자,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 김종인 대표가 늘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것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와 김종인 둘 중에 한 명은 부상을 좀 당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상황인지 오늘 다양한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을 향해서 통합하자. 거긴 다 끝났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패권 정치라고 하는 것을 좀 씻어내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 패권 정치가 다시 부활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야권이 단합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우리 당에 동참을 갖다 하실 것 같으면 자기의 능력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갖다가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좀 메시지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천상 차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어제는 안철수 빼고 다 오라 그랬는데 오늘은 안철수도 올려면 와라고 얘기했나요? 어떤 게 좀 진짜 생각인가요? 전략이 조금 이제 수정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한쪽을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을 경우에는 반발. 쥐도 이제 구석에 몰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지금 반발들이 국민의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박지원 최근에 영입한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저거는 사실상 완전히 안철수 대표를 고사시키고 배제시키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도 판을 깔아줄 테니 들어오셔 이렇게 해서 전략을 좀 조금은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속보 들어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전국 23곳에서 경선한다. 그 가운데 8곳은 서울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저기만 경선하고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속보가 더 들어와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아마 속보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전국 23곳 중에 서울은 8곳이고 그럼 TK는 몇 곳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구에 어떤 의원의 현역 지역구에 그 경선을 치르게 되는지는 아마 앞으로 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사람들, 의원들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조금 뒤에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성원 변호사님. 지금 이제 김종인 대표가 아침에 한 얘기 보니까 패권 정치 계속 씻어내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잘 친노 세력, 친문 세력 다스릴 테니 걱정 말고 들어오시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말이 진짜 우리 천 차장님 말씀처럼 모호한 게 있죠. 네. 지금 이 탈당한 분들이 친노 패권에 지금 반감을 가지고 탈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들어오려면 친노 패권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들어오라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노력 중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친노 패권이 정리했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김종인 지금 대표 말씀이 네. 항상 이게 보니까 복선을 깔아놓고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갖다가 앞뒤로 바꾸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친노 패권 이걸 갖다가 씻어낸다. 이거는 그렇게 노력한다는 뜻이죠. 네. 씻어냈다가 아니죠. 말이 그 완료형이 아니고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국민의당 사람들이 들어와서 친노 패권이 청산 안 됐지 않냐 이렇게 항의해도 내가 지금 씻어내는 중이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죠. 이제 씻어냈다고 그랬냐 이 말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동안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뭔가 발표를 하는데 현장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9군데입니다. 부산은 3군데입니다. 남구갑, 김정훈, 남구을, 서용교, 사하을, 조경태입니다. 대전은 한 군데입니다. 대덕구의 정용기입니다. 경기는 2군데입니다. 평택갑의 원유철, 평택을의 유의동입니다. 충남은 한 군데입니다. 보령 서천의 김태흠입니다. 경북은 한 군데입니다. 구미을의 장석춘입니다. 경남 한 군데입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의 이주영입니다. 이상이 단수 추천 지역입니다. 우선 추천 지역은 4개 지역입니다. 청년 우선 추천 지역은 2곳입니다. 서울 노원병 관악갑입니다. 여성 우선 지역은 2곳입니다. 경기 부천 원미갑, 안산 단원을입니다. 우선 추천 지역의 경우는 저희들이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에 결정했다는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죠? 이거는 배포하시면 됩니다. 예. 예. 이상, 공천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거 뿐입니다. 예. 네, 자, 지금 보신 대로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여의도 당사에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이제 새누리당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살생부 논란 끝난 거 바로 봉합했습니다만 어제 저녁 갑자기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3당 운운하고 선거에서 야권을 분열시키면은 여당의 승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는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의 주인은 당원이 주인이지 어느 대표가 이 당의 주인은 아닙니다. 당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게 김종인 대표 바지사장 아닙니까? 임시고용사장 아닙니까? 라고 나를 세웠더니 좀 잘못 알고 있다.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설명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정당 정치라는 게 네. 지금 김종인 대표 말대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김종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끌고 가는 걸 보면은 과연 당원이 주인인지 김종인 대표가 그 모든 주식을 1인 회사인지 다 가지고 있는 네. 그 모를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가 그 20% 물론 컷오프, 물론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당원의 뜻은 전혀 관계없이 20%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 그러면서 또 문제 삼고요. 그 다음 나머지 정밀심사, 그 다선 의원에 대해서는 50%, 그 다음 재선 의원 30%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과연 당원의 뜻인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야권 통합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과연 당원의 뜻인지, 네. 김종인 대표 본인의 뜻인지 지금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지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을 끌고 가면서 하는 행태를 보면은요, 네. 이건 당원의 뜻하고 관계없다. 오히려 당원들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네. 김종인 대표의 점령군처럼 행세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당원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당원의 뜻이라고 말한 거는 안철수 의원을 갖다가 네. 국민의당이 안철수 의원 당신의 당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에 정당성은 없다, 정통성 없다. 빨리 항복해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당원의 당이라 한 거지. 네. 당을 운영하는 방식은 그 당원의 당이라 하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지금 안 맞거든요. 자, 앞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종인, 안철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국면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총력전 시작되고 있는데요. 손상표 차장, 알 수 없는 것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세 사람 다 친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어쨌건 지난번 국민의당 만들 때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이었잖아요. 안철수 의원하고 손을 잡아서 안철수 대표 편을 들어줄 것 같은데 오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면 좀 친한 사이라서 말하기가 좀 껄끄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대표에게 말하기를 노련미에선 초선의 안철수 대표가 뭐 어쨌든 비례대표지만 4선을 한 김종인 대표의 적수가 못 된다. 네. 능력이 없다면 전권을 다 받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지만 김종인 대표는 정권도 다 쥐었고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저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굉장히 수세적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보면요. 능력이 없으면 전권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 이게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하면 안철수 대표를 곁에서 지켜보니까 옛날엔 만났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지만 역시 무능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는 건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본인이 옆에서 계속 지켜주었으면 모를까. 본인이 네. 어쨌든 간에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서도 아파서 오랫동안 못 나왔고 고작 사실 출근해서 도와준 거라고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기 와서 안철수 대표에게 안 됐다. 좀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덕담은 못 해줄 망정. 네. 이렇게 사실 깎아내리면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힘 빠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있죠. 저는 그 한때 도와줬던 사람이고 이러면은 네. 말씀을 하실 때도 좀 가려서야 하셔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김종인 대표하고 지금 안철수 대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정치를 시작한 것도 그렇고 김종인 대표는 사실 누구 말대로 이번 총선 끝나면 그만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위에서 자고 오면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 지금 그래도 지금 대권을 노리고 있는 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당을 만든 지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여기서 김한길, 그다음 천정배 이런
그 진짜 노련한 정치인들과 같이 지금 그 당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어떻게 김종인 대표같이 1인 이 모든 권한을 가진 것처럼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대표의 처해 있는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안철수 대표는 정권을 줘도 능력을 발휘 못할 것이다. 네.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자, 어쨌건 이제 안철수 대표 그동안 착한 남자의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만 어제 좀 뿔이 난 게 분명히 보였고 오늘은 농담이라고 했지만 김종인 대표를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구장욱 차장, 이 네. 얘기를 좀 맥락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김종인 대표가 네. 안 대표도 들어올 수 있다. 어제는 안 대표 빼고 다 오라 그랬는데 네. 그 말 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 했군요. 네, 뭐 호객행위 하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비꼬아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안 대표가 저렇게 농담처럼 던졌지만 네. 진심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가 꺼내든 야권 통합 카드에 국민의당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당내 논의를 해봐도 본인의 그 얘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적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고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김종인 대표의 페이스에 말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견제구를 던졌는데 네. 그 견제구가 조금 시원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 얄궂은 것이 바로 정치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한참 갈등의 고를 깊이판 두 사람 오늘 오후 5시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호남 향후회 행사장인데요. 그 장면 영상 보시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런 자리 빠질 수 없으니까 3당의 대표들이 다 모였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왼쪽에 김무성, 화면에 오른쪽에 김무성 대표가 앉아있고. 악수를 했네요. 안철수 대표가 먼저 다가가서 김종인 대표에게 악수를 청했고, 잘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요. 원래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금 김종인 대표의 정면으로 가서 앉잖아요. 반대편에 앉았나요? 반대편에 앉아요. 얼굴을 마주보게 앉았는데, 원래는 김종인 대표 화면 왼쪽이 안철수 대표의 자리였습니다. 자, 여기 사진 한 장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봤더니 이름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김종인, 안철수 옆자리로 붙여놨어요. 당연히 야당의 두 대표니까 당연히 붙여놨던 것이 맞겠죠. 김무성, 김종인, 안철수 자리로 붙여놨던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나 김종인 대표가 요청한 건 아니고요. 네. 향후에 오늘 주최 측에서 최근에 두 사람 간의 사이를 관계 고려해서 네. 사이를 좀 떨어뜨려 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대표에게 찾아가서 악수하는 모습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장면 보면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나 악수 못하겠다. 저렇게 정치하는 사람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 하고 싸늘한 표정을 지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안철수 대표에게 그 평소에 예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안철수 대표가 오늘 먼저 가서 악수 취한 건 정말 잘한 겁니다. 네. 저는 오히려 그보다도 김종인 대표가 네. 안철수 대표에게 먼저 악수를 청해야 되지 않았나. 네. 왜냐하면 지금 김종인 대표가 사실 안철수 대표에게 어제 많은 대권 욕심이 있다느니 이런 식으로 네. 당신은 오면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서를 쏟아냈어요. 물론 안철수 대표도 오늘 반박을 했지만은 네. 먼저 어른이지 않습니까? 사실 옛날에 멘토였고 멘티였고 네. 그러면 먼저 가서 악수를 청하는 게 김종인 대표에게 어제 그 말 한 데 대해서 약간의 그걸 만회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악수함으로써 그 안철수 대표 사실 지금 웃음이 나올 때는 아니죠. 사실 김종인 대표를 만나가지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정치인이 꽤 많이 되셨다는 게 네. 계속 웃는 모습 보니까 참 얼마나 웃음이 어려운 웃음이었는가 생각이 드네요. 네, 안철수 대표가 다가가면서 악수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오늘 또 호객행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김종인 대표하고 1대1로 그 맞서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안 대표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권의 어떤 선명성 경쟁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국민의당을 대표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대표와 맞짱을 뜨고 있다. 네. 이렇게 비치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국민의당이 김종인 대표의 말 한마디에 당 지도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국민의당을 흔들고 있는 김종인 대표와 네.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징적인 존재로 당을 대표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1대1 구도에서는 네. 구도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김종인 대표의 우세가 네. 눈으로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 참 위기에 빠졌습니다. 국민의당 결집을 하려면
최상층 보이는 지도부가 같이 이제 팀을 잘 짜고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김한길, 안철수 사이에 깊은 골이 또 하나 패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자, 김한길 대표는 오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안 대표님도 논의하는데 동의를 하신 거네요? 아니 논의를 뭐 허락받고 합니까? 통합에 대해서 대표님, 위원장님 입장은 그대로신 거죠. 지금 뜨거운 논의를 오늘 저녁에 하기로 한 거 네, 아닙니까? 그 말씀은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자, 통합 이제- 논의를 할 필요가 자, 이제 있다고 그만합시다. 말씀하신 그게 거잖아요.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3시서 또 논의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요, 얘기를 들어보면, 언론을, 보도를 종합해보면, 김한길 대표가 김종인 대표랑 어차피 의기투합을 한 것 같고, 어제도 그 김한길 대표 생각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이제 작업이 많이 됐고, 안철수 고립작전 비슷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좀 불편한 심기를 좀 보여주네요. 김종인 대표가 어제 말했죠. 김한길 대표가 미리 이미 말이 있었다고. 네. 그럼으로써 김종인 대표로서는 있죠. 네. 이번에 그 연대 제의가 성사 안 되더라도 국민의당을 질의멸렬하게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로서는 이번 통합 제의가 양수겹장이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네. 왜냐하면 안 되면 국민의당은 질의멸렬해서 이번에 더민주당이 많은 득표를 할 것이다. 네. 되면은 뭐 그거야 뭐 말할 거 없고요. 그래서 김한길 의원도 제 생각에는 정치 도의상 지금 국민의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비록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간판 아닙니까? 네. 거기서 아무런 상의 없이 만일에 물론 네. 최재천 의원이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만일에 김종인 대표와 며칠 전부터 국민의당 회의에는 출석하지 않은 채 네. 결석하고 김종인 대표와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건 정치 도의에도 많이 어긋나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김한길 위원장 많이 화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걸 아마 그런 여론을 의식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오늘 굉장히 기자들 만나는 김한길 전 대표의 모습 굉장히 예민한 것 같은데요. 어떤 장면이 있길래 그랬을까요? 그 장면 돌아가 보겠습니다. 얘기 좀 닫지 마요. 진짜. 여러분 짜증나죠. 김한길이 하여튼 속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천정배,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만나서 아침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네. 결론을 못 냈고 네. 또 이따 한 8시 지나서 또 3명이 모여서 먼저 얘기를 한 뒤에 1시간 먼저 논의를 한 뒤에 나머지 또 16명의 의원들이 오면 또다시 의총을 열어서 또 얘기하기로 했는데 네. 오늘 최대한 결론을 내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과연 오늘 결론이 날지, 그러니까 연대를 하자, 네. 통합을 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오늘 결론이 나지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지도부 내에서 또 의원들 간에 어떤 다툼이 외부로 불거졌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계속 저런 혼란이 계속될 경우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호남 지역 보니까 차이가 많아졌네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좀 올랐죠. 네. 그러니까 이번 국민의당 창당을 계기로 해서 안철수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철수 대표가 탈당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로 상징되는 이 친노 패권주의가 야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을 창당함으로써 이 새로 정치 전면에 등장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동영 전 의원도 그렇고요. 네. 또 박지원 의원도 탈당을 했다가 모셔가는 형태로 해서 네. 국민의당으로 입당했죠. 또 동교동계 권노갑 고문도 네.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철수 새정치의 효과라는 것이 안철수 탈당과 국민의당 창당을 계기로 해서 올드보이들이 귀환할 수 있는 세기를 열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당 이제 존재감을 낭비하려면 일단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여론조사 2가지만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본인은 일단 경쟁력이 약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존재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고요. 관악구 선거 하나 좀 저희가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김성식 전 의원이라면 국민의당이 꼭 당선시켜야 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좀 밀리고 있잖아요. 네. 그 유기용 현 의원이 29.6%로 1위로 나왔고요. 네. 이 새누리당 후보로 임창빈 후보가 18.2%, 네. 김성식 전 의원이 17%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권 통합 논의가 시작이 되기 전에 실시한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현재 3위이기 때문에 야권 통합 없이 치르게 되면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는 해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이런 조사 때문에 바로 당원들이나 나머지 의원들, 특히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 나 살아야 되겠다, 합쳐야 된다. 결국 안철수 대표를 압박하는 내부의 힘이 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이 막 시작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공천 때문에 내부 갈등이 아주 극심해졌고 야권은 재편, 그 아직 끝나지 않은 그 그림 때문에 이번 주말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